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이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요즘 더위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더위뿐만이 아니고 월드컵도 개막이 돼서 여러분 아마 밤에 TV 시청하시면서 지금 밤에 잠을 좀 못 이루고 계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수면 협회에 따르면요, 바로 적정 온도가 있대요. 22도에서 23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체온에 좀 맞게끔 그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몸에 열이 많거든요.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게 자야 잠이 푹 오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여러분들 이 열정을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오늘도 대박 플러스 시즌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입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급격하게 영향이 좀 나왔죠, 그죠?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보통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전에도 영향이 나올 수 있고, 당일날 영향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이길날 영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영향이 좀 나왔고, 오늘은 이라크 사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악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코스피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극히 작은 하락인데요. 자, 코스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24포인트의 저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하고, 코스닥에 어디까지가 좀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추가 상승은요, 외국인의 결국은 수급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받쳐주지 않으면 강하게 상승하기가 좀 힘든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봤을 때 더 들어올 수 있겠느냐, 더 들어올 수 없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환율적인 측면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환율. 그 다음에, 외국계 자금이 어디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더 들어올 자금. 이 외국계 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 추가 투입 부분, 바로 이 추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환율 부분은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1,000원은 안 깨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원달러 환율 1,000원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입니다. 금융당국.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이제 2기,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근데 이 1기가 뭐가 실패했는가 하면 환율
이 환율에 실패를 좀 했어요. 그래서 환율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기 정부에서 또 파생되어 갖고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경기 부양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경기 부양책.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벤처 캐피탈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벤처 캐피탈. 자, 그럼 요것은 어디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코스닥하고 상관이 있죠. 그죠? 코스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하고 상관 있는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외국계 자금의 추가 투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계가 마이너스 예금 금리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유럽계 한머니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죠? 유럽계 한머니. 자, 한머니. 한글로 쓰죠, 뭐. 영어로 쓰기에는 칸이 좀 모자라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머니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자,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율도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방어를 하겠다. 그럼 수출주에 어떤 영향이 크게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외국계 자금은 유럽계 한머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이 유럽계 한머니가 조금 망설여지는 게 환율 때문인데 환율 방어 어느 정도 해주면 다시 환율이 떨어질 것을 두 가지에 대해서 원화 강세에 대해서 두 가지 차익을 노리고 양차를 노리고 들어오겠죠. 어디가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이.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바로 벤처 캐피탈 육성 코스닥 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시장은 올라간다. 즉 불마켓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소장. 그죠? 황소장인데 뭐부터 올라가느냐? 코스닥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이끌어줘야 코스피의 길이 열립니다. 바로 이 벤처 캐피탈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 본다면 코스닥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변동성 랠리 553포인트까지 변동성 랠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553포인트까지 변동성 랠리가 딱 오면 그 다음에 코스피가 2000을 안착해가면서 2000P를 안착해가면서 계속 지속적 상승의 가닥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종목 장세가 뚜렷합니다. 차별화 현상도 오늘 좀 많이 보였고 그 차별화 현상에 의해서 지금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빨리 되면 자, 어디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마다 하반기 주도주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침 9시 30분에 출연해서 하반기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을 아우르는 그 시절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사물 인터넷을 봐야 되고 그 사물 인터넷에서 파생되어지는 게 전자 쪽은 탑픽으로 꼽아드렸던 게 SK 하이닉스를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죠? SK 하이닉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자동차 쪽은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 스마트카 시스템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것도 역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밀러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DS 테크도 말씀드렸고 대동 신창전기죠. 전에 이름 신창전기, 에코플라스틱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에코플라스틱만 오늘 좀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입니다. 문화 콘텐츠 쪽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홀로그램 공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 문화도 역시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비콘 즉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쿠폰이나 그다음에 할인 이런 것들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시장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조차도 사물 인터넷 쪽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2014년도 가장 큰 화두 뭐다? 사물 인터넷이다. 그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AS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수익률은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누적 수익률이 290% 정도 됩니다. 단연 1위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일단 예림당이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내려갔네요, 그죠?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또 박스권 형태의 어떤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선 터치로 자, 손절선 터치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AS부터 빨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림당이 자, 일봉에서 요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데 늘 뼈쪽선입니다. 그죠? 뼈쪽선. 또 뼈쪽선. 뼈쪽선.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확신이 덜 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걸 평행선을 꺼보면 밑에 평행선과 위에 평행선이 거의 일치하게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 요거는 반드시 참고하세요. 이 역사적 배경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매도 구간이고 분할 매수 구간이고 자, 분할 매도 구간이고 분할 매수 구간이고 분할 매도 구간이고 자, 이제 분할 매수 구간 때까지 또 왔습니다. 그죠? 요즘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손절 안 하고 견디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8,000원대 이상의 어떤 스윙 관점에서 즉 8,000원대 이상까지 좀 중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하신다 이런 생각하시고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센스가 이제 굉장히 오래 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센스가 다시 재상승 즉 리바운딩 구간에 와 있죠, 그죠? 아이센스가 굉장히 큰 폭의 수익률을 줬다가 그리고 하락을 좀 겪고 조정이 들어왔고 다시 이제 아이센스가 재상승 즉 리바운딩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살펴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쭉 올라오는 구간에서 살짝 조정 즉 N자형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N자형입니다. 상승 조정, 이제 상승의 어떤 가닥을 잡아 들어가고 있다. 월봉도 보시면 단 2달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음봉이 좀 보이는데요. 큰 거래량을 키우기보다는 거래량 없이 좀 낙폭을 과했고 그다음에 아래꼬리를 충실히 달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추가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는 조금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익절가를 다시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이 익절가 잘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STI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STI가 3D 프린팅 관련해서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누르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자, 일봉을 살펴볼게요. 자, STI 지난주 말씀드렸고 이렇게 좀 상승이 왔습니다. 그죠? 상승을 하고 바로 다시 조정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요거 확대해 보자면 자, 위에서 아직은 누르고 있죠. 일봉상에서. 그래서 들어도 강하게 못 들고 있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이 이제 이 5이평선 위를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 즉 목표가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8,380원 제시해 드렸죠. 그죠?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 예각기법입니다. 이 예각기법, 자, 차트만 보고 하는 기법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각기법은 종합예술적 차원에서, 즉, 종합적인 기법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 그 기법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 보면 자꾸 차트로 자꾸 설명을 하세요. MACD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어떻고, 그 다음에 심리적 이평선이 62평이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장성 있는 종목의 차트는 참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각기법을 주로 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트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하던데 차트적으로 이해 안 되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잡아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리거 현상을 잡아내는 게 예각기법입니다. 징후죠, 그죠? 징후를 잡아내는 게 예각기법입니다. 그 점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초강좌 1강에서 8강 설명드렸고,
심화 강좌 1강에서 8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응용 강좌죠. 바로 트렌드를 통한 기법 녹이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트렌드는 자, 웰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웰빙. 뭐, 잘 살자는 뜻입니다. 그죠? 잘 살고, 잘 먹고. 근데, 그냥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음식 섭취를 통해서 건강하게 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웰빙은, 레저 아웃도어 제품의 어떤, 상승을 가져왔고요. 이 레저 아웃도어 제품이 상승하게 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웰빙족의 주요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웰빙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연 친화적 생활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그 시골길로 가시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펜션이죠. 그죠? 이 자연 친화적 생활 방식.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펜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벌레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펜션에 이런 데 보면 벌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친화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생기기는 자연 친화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굉장히 도시 친화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딱 도시적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과 관련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명상 많은 사색에 잠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정신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너무 많이 하면 정신병이 되죠. 그죠? 뭔가를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어떤 게 좋은가 하면,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엔돌핀도 나오게 되고,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어서오세요 이런 얘기하셨던 그 황수관 박사님 엔돌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좋은 생각 그리고 즐거운 생각은 정신건강에 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 웰빙족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슬로푸드 쪽을 많이 먹죠, 그죠? 채식.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을 싫어합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저는 생선도 싫어합니다. 예. 주로 이제 고기, 오직 고기만을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웰빙족은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농산물을 섭취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뭐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희 와이프하고 장을 보러 가면 늘 싸웁니다. 늘 싸우는데, 저희 와이프는 유기농 쪽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1+1을 좋아합니다. 1+1, 1+1, 1+2, 뭐 이런 거, 2+1,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유기농을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두부도 생식 두부를 사서 끓여 먹습니다. 내가 왜 생식 두부 사서 끓여 먹느냐고 핀잔을 주면 이게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제품은 두부 자체가 건강에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부부지간에 장을 보러 가시 다니면 많이 싸운대요. 부부가 똑같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이고 어떤 한쪽 편은 돈보다는 건강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근데 사실 유기농이라는 이게 그만큼 값어치를 할까라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잖아요. 그죠? 뭐 DHA 우유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은 그게 DHA가 아니고 약간의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근데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지. 제가 뭐 돈을 아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돈도 아깝죠. 예. 그리고, 그래서, 요건 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좀 재밌는 얘기였고요. 이 웰빙이 인기가 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이 중요한데, 이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조금 지어가면서.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됐어요.
그죠? 예전엔 토요일 날 근무를 했죠. 그죠? 근데 이제는 토요일 날 근무하는 직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됐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 주식시장도 주 5일만 딱 하잖아요. 그죠? 공휴일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나머지 여가 시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가 시간에 뭐를 하는가 하면 요새는 가족들과 많이 보냅니다. 가족들과. 그래서 이 여가 시간에 확산이 됐는데 그게 이 가족 문화가 된 거죠. 그죠? 가족 문화. 이 가족 문화에 선두를 했는 게 뭐냐면 바로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박 2일, 그 다음에 아빠 어데가 뭐 이런 프로그램, 그죠? 그런 것들이 가족 문화를 형성시켰고 시대 트렌드로 정착을 한 게 된 겁니다. 시대 트렌드. 그죠? 시대 트렌드. 그리고 요새는 애들 데리고 어디 캠핑을 안 다니면 굉장히 나쁜 아빠가 돼버립니다. 저는 나쁜 아빠입니다. 그죠? 주말에 강연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쁜 아이? 네, 나쁜 아빠입니다. 나쁜 아빠. 자, 그래서, 요새는 그 아빠들이 굉장히, 주말만 되면 캠핑 도구를 들고, 아이들과 가까운 근교에서 캠핑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 가족 문화의 시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삶의 질이, 그죠?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먹고 살기 바쁘다. 즉, 돈 벌어야 된다. 여러분들 보릿고개 안 넘어가 보셨죠? 그죠? 저희 때는 그 보릿고개 넘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고개 한번 넘어갈 때마다 사람이 열어 죽었어요. 그 정말 힘든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뭐가 추구가 되느냐? 삶의 질이 추구가 되는 거죠. 그죠? 삶의 질. 야,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응?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웰빙. 그죠? 웰빙. 이게 중요한 거지.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웰빙, 즉, 레저 아웃도어 분야가 성장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륙재간. 그죠? 대륙재간.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라고 제가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적도 좋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가고 있다. 여러분, 웰빙 레저 아웃도어라 그러면서 가갖고는 뭘 끓여 먹습니까?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가갖고 뭐 해서 먹습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예, 이게, 건강한, 그렇죠. 바깥에 나가니까 무조건 건강한 삶이지. 사실 밖에서 똑같은, 자, 이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로 라면과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다는 거. 자, 약간은,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플렉스입니다. 텐터가 아니고, 레저용 텐트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레저용 텐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는 좋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게임 개발 사업 때문에. 여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여를 집중하는, 여에다가 지금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온라인 게임 쪽에. 그래서 이 회사 버립니다. 자, 요건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버리겠습니다. 왜? 이거 온라인 게임 쪽에 이 쏟아붓고 있는 돈이 제대로 어떤 실적으로 안 돌아오면 이 회사는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삼천리 자전거. 저도 얼마 전에 아들한테 그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서울경제TV 스태프분들 중에서도 자전거 유사품 뭐 이런 거 두 발로 끌고 미는 지금 우리 아마 음양 감독님께서도 이 두 발로 끌고 미는 그런 걸 타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천리 자전거, 자, 요런 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일단 대륙재간하고 삼천리 자전거 킵해 보겠습니다. 영업무역.
설명 많이 드렸죠, 그죠? 이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자, 이 기능성 옷. 자, 우리가 어디 나가더라도, 가오 중요합니다. 자, 가게 되면, 애들하고 데리고 가는데, 어설픈 옷 입고 갈 수 있습니까? 노스 마크,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들고, 입고 못 가죠. 그래서, 자, 이 노스페이스, 자, 이 제품이 굉장히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자, 이 수입 제품은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특히 아웃도어 상품 쪽이 마진이 좋죠. 그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일모직은요, 라스포르티바 등, 등산화 판매 이런 거 아웃도어 시장 진출은 돼 있는데, 제일모직은 지금 자, 의류 사업 부분하고 2차 전지 사업 부분하고 떼죠? 그래서 지금은 볼 단계가 아닙니다. 제일모직은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더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트렌드에는 안 맞기 때문에 제끼겠습니다. 그죠? 제끼고, 그 다음, 또 볼게요. 참 좋은 레저입니다. 자전거 쪽인데, 참 좋은 레저가 주가가 참 뭔가요? 삼천리 자전거에 비해 갖고는 주가가 너무 뭔가입니다. 근데, 너무 사업 영역을 넓혀놔서 그래요. 자전거 사업하고 여행 패키지, 항공권 같이 막 합니다. 사업 영역 넓으면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자식 하나가 전체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굳이 자식을 여러 명 둬서 고아픈 자식들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몸가고 있다는 거,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오롱인더는 괜찮습니다. 어떤 신소재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기능성 소재 개발과 관련해서도 괜찮은데, 주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싫어하는 거, 예병구 전문가 무거운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죠? 제끼겠습니다. 참 좋은 레저도 제끼고, LG 패션이, LF로 바뀌었죠. 그죠? LG 패션이 LF로 바뀌었는데, LG 패션의 준말이에요. LF. 자, 바뀌었는데, 자, 이것도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라프만 판매하고, LG 패션이 이 아웃도어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LG 패션에 여러 가지 브랜드 있습니다. 닥스도 있고, 그죠? 닥스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헤지스, 그 다음에 마제스타, 예, 그런 옷도 있습니다. 남성 의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LG 패션은 이 아웃도어 주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제끼겠습니다. LS 네트워크스, 요거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몽벨, 한석규 탤런트 한석규 씨가 설명을 하죠. 그죠? CF로 나오고 있는데, 이 몽벨이 중국에 본격적인 진출을 했다는 거,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LS 네트워크스는 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킵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차트를 예각기법으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하고 하니까 재밌으시죠? 그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도. 재미가 있어야 돈도 잘 벌리죠. 그죠? 즐거운 생각, 좋은 생각. 그래야 돈이 된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단, 자, 대륙제감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제감. 자, 대륙제감 볼게요.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죠. 그죠? 이 대륙제가는 지금도 주가가 우상향으로 딱 지금 박스권의 형태만 딱 만들고 있는데, 자, 요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대륙제간 004700.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죠? 패턴 속에 있고, 우상향 패턴 속에 있는데, 주가는 자꾸 올라왔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정고점대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보이는 것이지, 동사의 주가가 꺼질 것 같아서 이 모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좋습니다. 성장성 있고, 앞으로 이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의 신제품들이 이 또 레저 아웃도어 분야에서 분명하게 어떤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400원대 자리 때는 정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 가닥을 이어가는 쪽입니다. 그러면 6,800원을 또 뚫고 6,800원대 거래량이 크게 수반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6,800원대를 충분히 뚫을 수 있겠죠. 예각기법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매수 자리대입니다. 매도 자리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자, 요거 킵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천리 자전거. 주가 모양이 엄청 좋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그죠? 22,000원대를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살펴보자면, 리먼 사태 있고, 그때 삼천리 자전거 주식만 갔었죠. 그죠? 그러다가 한참 동안의 하락, 즉, 거품이 다 빠지고, 이제 중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차량이 안 팔리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 웰빙 레저 아웃도어와 더불어서 자전거 문화, 즉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문화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암동만 보더라도 여러분 요 앞에 나가보시면 자전거를 대여해서 한 달에 뭐 5,000원입니까? 6,000원입니까? 하면 이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서울시가 많이 자전거 문화를 많이 보급을 확산시켜 놨어요.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신다면, 자, 중국 시장까지 본다면 충분히 이 동사의 주가 아직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도 킵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살펴보겠습니다. 마진이 좋죠, 영업무역이. 마진이 좋은데, 이 영업무역이 이제 고점대, 전고점대 영역에서 지금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거래량적인 측면도 크게 지금 어떤 손바뀜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전고점대 영역까지 이미 와버렸고, 거기서 지금 자꾸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 자, 이 단순한 어떤 의류 사업, 즉, 여름 기능성 의류보다는 겨울 기능성 의류가 마진이 더 좋은데, 여름쯤에는 늘 이 영업무역의 옷들이 조금 덜 팔립니다. 아무래도 바람막이라든가 아웃도어용 의류들은 자, 여름에는 옷이 좀 간소해지죠. 그죠? 간소해지는데 이 겨울 의류들이 보면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기능성 의류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도 여름 시즌이고, 그래서 영업무역은 일단 전고점대 영역까지도 왔고, 이걸 돌파하고 가는 게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름 규격기가 시즌적 측면에서 본다면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버려하겠습니다. 버려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업무역 제일모직 저희가 버렸고요. 참좋은 레저도 버렸습니다. 코롱인도 버렸고, LG패션도 버렸고, LS네트워크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죠? 몽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LS네트워크스 주가가 한동안 2013년도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추세선상 완전히 밑으로 가닥을 꺾은 모습입니다. 실적적인 측면의 우려와 함께 이 몽벨의 의류 인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몽벨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판매 부진에 의한 이유인 것도 같은데요. 일단 중국 시장 진출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 즉 지지대 부근에 놓여 있다면 저희가 매수를 해봐서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합니다만, 아직 추세선상 돌파가 된 부분도 아니고, 지지대는 여 밑에 지금 4,500원대, 4,100원대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입니다. 4,100원대네요. 그 다음에 1차 지지대는 여기도 1차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4,200원대인데 4,27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차 지지대 근처에는 와 있고 2차 지지대 해봤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170원 정도 차이인데 충분히 매수해볼 만은 합니다만 아직 추세선상이 돌파가 안 됐고, 제가 봤을 때는 한 거래일로 따지면 한 10일 뒤 정도부터는 조금 추세선상을 이래 내려오는 추세선과 횡보가 이어지면 만나는 구간, 즉 조우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거래일 선화로 보면 한 10일 뒤쯤 보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버려 하겠습니다. 10일 뒤 필요 없죠. 다음 주 출연하는데 뭐 10일 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버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킵해 놓은 것은 자, 대륙제간,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두 개입니다. 영업무역도 버려했죠. 그죠? 그래서 딱 두 가지가 킵이 됐는데, 초이스는 어떻게 할지 그것은 이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박 플러스에서는요, 이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통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상담해드리면서 수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행운이죠, 그죠? 오늘도 행운의 주인공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외로 여자분이십니다. 두 종목을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의 몰빵 비슷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100% 남자분일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여자분이시네요. 자, 종목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락앤락 들고 계시고, KG 이니시스 들고 계세요. 그죠? 네. 비중은 각각 50%씩. 네. 손절선은 놓치셨습니다. 그죠? 네, 손절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예. 손절은 잘 할 줄 모르신다. 근데 KG 이니시스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네. 예. KG 이니시스는 들고 가면 수익을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예. 제가 3시에 잘 보거든요. 14,000원 밑으로 땡큐 하고 잡으라 걔가 잡은 겁니다. 정식 큐 여보세요. 예. 13,000원 이하 잡으시면 잘 잡으신 거예요. 예. 들고 계세요. 이 KG 이니시스는 실적의 우려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외국 회사 진출한다니까 급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조정 구간을 일부러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들고 가시면 돼요.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 매수가가 지금 14,000원이신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봐도 14,700원대 이상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 되고요. 보유를 하세요. 손절가는 굳이 잡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대강 지금 보면, 자, 지금 11,550원 여기가 지금 저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 자리대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요 저점대 영역을 왜 저희가 중요시 봐야 되느냐 하면,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도 강하게 저점을 형성하면서 올라오던 구간이에요. 그죠? 지지대가 명확했죠. 그죠? 2012년도에. 그리고 강한 상승이 있었고, 추세성 현상으로 갑자기 급락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요게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지지대 부근에 와 있어요. 그죠? 주봉으로도 보면 아직 추세를 완전히 꺾은 게 아니고 둔각을 만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둔각을 만들고 있을 때는 반드시 매도가, 즉 매도 기회를 한 번은 줍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월봉은 아직 추세선상을 살아있어요. 지금 월봉의 52평선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한 번도 조우 안 했던 구간인데 근처까지 왔어요. 그죠? 요게 살짝 더 들어주면, 요게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게 마치 조우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건 들고 가시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4,700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들고 가시면 되고, 손절가는 1,6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오지 않을 손절선인데, 그냥 의미는 없습니다. 들고 계세요. 자, 여기가, 강하게 지지받았던 구간이 있어요. 그게, 즉, 11,000원대 부근이고, 1,600원까지는 빠지진 않습니다.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봐도, 더 이상 빠뜨릴 구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 락앤락입니다. 실적도 우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실적 부분들, 그리고 회사 내부적인 문제까지 지금 시장에 루머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 회사에 악재가 하나 터져 나온다면, 예를 들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2011년도 유상증자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꼬꾸라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유상증자설이 슬슬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를 하시거나 지금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반등이 어느 정도 오겠습니까? 반등은 이게 크게 오면 글쎄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락앤락 반등은요, 여기를 일봉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일봉을 참고해 보시면, 자, 여기 14,500원대 부근까지는, 자, 여기서 둔각을 만들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도 참고를 해 보시면, 자, 이 14,500원대 부근이 주봉 저항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한 번쯤 기술적으로라도 들어줄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이에요. 뭐냐면 추세를 아직 돌려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반등의 폭이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50%를 반이라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리고 어머니 손실 봤다고 해서 너무 기운 빠져 하지 마시고요. 손실은 손실을 확정해야만 손실이죠, 그죠? 그 손실을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만큼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잡으면 됩니다. 어머님이 자꾸 떨어지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버릇이 있어요. 멘토님 하시는 거 이렇게 따라가려 하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보는데 이게 어머님이 딱 보니까 올라가는 거는 안 잡으시고 주로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 떨어지는 거 위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낙폭이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KG 이니시스 같은 거는 성장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락앤락은 제가 최근에 계속 이거는 그 상담에서도 그랬고 경고를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락앤락은 이거는 지금은 매도 시점이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올라가는 게 결국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SK 하이닉스 목표가 얼마까지 들고 하시면 된다 했던 이유도 자, 그 100원, 200원 차이를 너무 두지 마시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제가 좀 목표가를 넉넉히 잡아드린 종목들은 100원, 200원 차이로 못 잡거나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좀 올라가더라도 이게 올라가니까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절대 그런 종목이 배반을 잘 안 합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강의 시간에 늘 드렸던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얘기였죠. 그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올라오는 구간이 결국은 무릎인 거예요. 그죠?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 손절하시고 난 비중을 제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자, 내일장 공략주에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 잡아드린 종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분할로 떨어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날아가면 거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을 조금 잡아 놓으시고 날아가면 어쩔 수 없고 거기서 조금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하신다는 이런 분할 매수하신다는 관점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오늘 꼭 좀 프로그램 참고하세요. 요거. 예. 자, 이제 바로 내일장 공략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제가 초이스한 종목은요. 눈치채셨을 거예요. 대륙제관입니다. 이 대륙제관은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를 비롯해서 지금 부탄가스 신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R&D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가도 장기간의 매집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장성이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태 이후에 딱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월호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 캠핑장마다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런 캠핑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이미 여름 성수기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는 게 각 캠핑장들의 의견이고 대다수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전국민적 슬픔에서 가족 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좋은 문화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가족끼리 가면 제일 먼저 고심해야 되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불 없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죠? 불 없이. 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인류에게 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죠? 희생을 통해서. 자, 이 대륙제관이 여러분들의 편안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륙제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터지지 않아요. 네, 안 터진다 하는 것만큼 안전한 부탄가스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뭔가 야외에 나가서 캠핑을 즐기면서 구워 먹고 익혀 먹고 삶아 먹고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륙제관의 제품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확산이 되면 전체적인 마켓 시효가 커지고 있다는 것, 즉 시장의 어떤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륙제관 차트 보면서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전고점대 영역들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이게 뭐 왔다 갔다 주가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난 이후로부터는 계속 올랐다는 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 성장 배경을 갖추고 있고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입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거를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7,000원대 뚫고 8,000원대를 뚫고 갈 그런 흐름들을 잡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2008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있었고 지금은 실적 플러스 알파, 즉 성장성까지 겸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매수가는요, 금일 종가가 6,430원인데요. 살짝 눌려주는 구간 6,360원에 매수가를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자, 일단 목표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의 예각기법은 목표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익절가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손절선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0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월봉을 지지를 하고 월봉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시키고 올라온 부분이라서 이 6,000원대를 다시 깰 일은 없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6,020원 손절선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잘 매수 전략 잡으셔서 고수익 내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고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MC 투자증권입니다. 그 여의도에 있는 지하 1층인데요. 예병군 정재훈 멘토 저희 정예사단이 출격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뭐 접수 안 하셨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인데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문의사항은 1577-7451 저희 서울경제TV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입니다. 여의도입니다. 아무 HMC 투자증권 가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여의도 쪽에서 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즐기세요. 즐길 준비를 하고 계셔야 즐겨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저와 함께 하시면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월드컵은 지금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식 수익은 예병군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